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외국에서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외국에서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세관에 적발되거나 아니면 뭐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돼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저는 구속되나요? 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외국에서 마약을 가져오게 되면 마약 밀수 혐의를 받게 되고 마약 밀수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 외국에서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되었다면 마약 밀수 혐의를 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수출입 그러니까 밀수한 경우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그 가액이 이 가지고 들어온 액수가 당연히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약 밀수는 마약 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정말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가법이 적용되게 되면 보시면 무기 7년, 무기 10년 이상입니다. 이거 지금에 보면은 양형을 보더라도 여기 요 두 개에 해당하면은 집행유예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집행유예가 안 이루어지죠. 왜냐면 이제 7년 이상이니까 뭐 반으로 치면 3년 6개월인데 3년 이하로 선고형이 3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3년까지 받아야지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이건 뭐 집행유예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외국에서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 외국에서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세관 등에 적발되었다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니면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래서 첫 번째는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두 번째는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자는 알았다면 아니 몰랐다면 보게 되면 짐을 한국으로 가져달라고 부탁한 상대방과 주고받은 뭐 메시지 내역이나 전화통화 내역 주변 사람들의 진술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인의 부탁을 받았을 뿐 뭐 마약 밀수에 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대부분 마약 밀수로 적발된 경우 요렇게 변명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거짓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서 정말 모르고 가지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주장하면 안 되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의자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해야 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하였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이번에 하나요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등을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가법이 적용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제한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이고 요거는 향정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나왔던 거고 요것도 대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거 다 저겁니다. 밀수하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밀수하다가 적발된 경우 보시면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하자면 마약 밀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구속 수사를 받거나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언급했듯이 그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특가법이 적용되면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중대성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구속 수사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형이 나오면 당연히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대응해야 됩니다. 초기부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선 정말 초기부터 정말 잘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약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는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특히나 마약 밀수와 관련된 경우는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님과 함께 같이 진행하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변호사님을 선택하실 때는 첫 번째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 두 번째 마약 사건 다뤄본 그 많은 마약 사건의 결과가 좋게 나온 그러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을 진행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좀 최대한 가볍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변호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